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소프트웨어 트랙 1991236 황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미래과학기술에 의해 기말고사 과제 PPT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양자 컴퓨터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조사하고 상용화 예상 시기 및 적용 분야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IBM입니다. 퀴즈킷이라는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며 IBM 퀀텀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력 업체와 함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IBM은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 중 하나인 초전도 큐비트 기술을 핵심으로 사용하는 선두주자입니다. IBM 특징으로는 극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 큐비트를 구현합니다. 장점으로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할 수 있어 큐비트 수를 늘리는 확장성에 유리하고 연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단점으로는 외부 잡음에 매우 민감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점으로는 IBM은 단순히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큐비트의 질과 연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더 복잡한 양자 회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성능 지표로 퀀텀 볼륨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구글 기업입니다. 퀀텀 AI를 통해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구글은 시카모어를 통한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입니다. 2019년 구글은 53큐비트 양자 프로세서 시카모어를 통해 당시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 200초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자 컴퓨터가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고 기술력을 과시하며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입니다. 애저 퀀텀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퀀텀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퀀텀을 중심으로 한 풀스택 플랫폼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용자들은 애저 퀀텀 플랫폼에 접속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다양한 양자 컴퓨터를 마치 부품처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큐삽이라는 독자적인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발자들이 양자 프로그래밍에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자들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기업입니다. 브레킷이라는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D-Wave, 미게티 등 여러 회사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현재입니다. 수십 수백 개의 큐비트를 가진 아직 오류가 있는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IBM, 구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며 연구자나 기업들이 양자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초기 연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직은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상업적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양자 이점 시대입니다. 특정 상업적, 과학적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내는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본격적인 상용화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IBM은 2025년에 다중칩 연결 기술을 통해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3단계 오류 보정 범용 양자 컴퓨터 시대입니다.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여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강의 자료에서 언급된 RSA, 암호 해독과 같은 위협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적용 분야 첫 번째는 화학 및 신소재 개발입니다. 복잡한 분자 구조 및 상호작용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고효율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촉매 개발뿐만 아니라 초경량 고강도 합금, 상온 초전도체 등 상상성의 물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약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약물과 단백질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완벽하게 결합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빠르게 발굴하여 맞춤형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복잡한 질병의 근본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해서 질병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기존 AI 모델의 학습 능력을 뛰어넘어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AI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암호 해독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현재 금융, 통신 등에서 널리 쓰이는 RSA와 같은 공개키 암호 체계를 매우 빠른 속도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양자 내성 암호 개발의 필요성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바이오MEMS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MEMS 기술이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소형 기계 및 전자 부품을 생명과학 및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융합 기술입니다. 또한 MEMS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극소량의 체액으로 각종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생체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생체 조직에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한 바이오 인터페이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이오MEMS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 및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해진 뒤에야 고가의 PET-CT 촬영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논문에는 뇌척수액에서 유래한 알츠하이머병 원인인 물질인 금이랑의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바이오MEMS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이 물질들의 농도 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진단 방식입니다. 렌즈가 비정상적인 농도 증가 패턴을 감지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경고 알츠하이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와 같은 알림을 보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5에서 10년 전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의 위험을 예측하여 생활습관 개선이나 예방적 치료를 통해 질병의 발병 자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MEMS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우울증,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입니다. 현재는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과 의사의 면담에 의존하여 진단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맞는 약을 찾기 위해 여러 약물을 시도해보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피부에 붙이는 얇은 바이오MEMS 패치가 땀을 통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등의 미세한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진단 방식입니다. AI가 이 생화학적 데이터와 환자의 활동량, 수면 패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객관적인 우울 지수나 조증 지수를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의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 후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추적하며 처방을 최적화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신질환을 혈압이나 혈당처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MEMS 기술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현재로서는 면역 시스템 전체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감염에 취약해지는 등 전신 부작용이 크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염증이 심한 관절 부위에 초소형 바이오멤스 임플란트를 이식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면역 신호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비정상적인 면역 공격 신호가 감지되면 국소적으로 미세한 전기 자극을 가합니다. 치료 방식입니다. 이 전기 자극은 해당 부위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전자약 개념의 치료법입니다. 필요할 때만 국소적으로 작용하므로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함으로써 부작용 없이 질병의 활성도를 관리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멤스 기술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말기암 및 전이암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기 어려우며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암세포 표면에 특정 단백질을 인식하는 항체가 코팅된 수십억 개의 자석 마이크로 로봇을 환자에게 주입합니다. 의사는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이 로봇 군단을 원하는 암 조직으로 정밀하게 유도합니다. 치료 방식입니다. 암 조직에 도달한 로봇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암을 공격합니다. 약물 방출, 물리적 파괴, 온열 치료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제거하기 어려웠던 미세 전이암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의 암까지 정밀하게 타격하여 파괴할 수 있게 되어 암의 완치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AI 공감 대화 모델 기반 심리상담 챗봇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넘어 사용자의 텍스트나 음성에서 감정을 분석하고 고도로 훈련된 공감 대화 모델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며 정신과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및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한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의료 영상 분석입니다. 루닛, 인사이트, 비노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은 흉부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분석하여 의사가 놓치기 쉬운 작은 폐결절이나 기흉 등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찾아내고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이미 국내의 수많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한 실제 적용 사례로 두 번째, 신약 개발이 있습니다. IBM 왓슨 for 드러그 디스커버리, 슈레딩거와 같은 AI는 수백만 건의 논문, 특허, 임상 데이터를 합숙하여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을 만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거나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냅니다. 10년 이상 걸리던 조기 탐색 단계를 수개월로 단축시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한 실제 적용 사례로 세 번째, 진단 보조 및 맞춤형 치료 추천이 있습니다. IBM 왓슨 for 온콜로지라는 AI는 암 환자의 유전 정보, 병력, 최신 연구 결과 등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해당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암 치료법과 임상시험 정보를 의사에게 추천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AI를 이용한 실제 적용 사례로 네 번째, 수술 로봇 및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큐렉쇼, 뉴로메카라는 AI가 있는데 이 AI는 인공관절 수술 시 환자의 CT 영상을 3D로 재구성하고 뼈를 깎는 각도나 삽입물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의사는 이 AI 내비게이션을 보며 로봇팔을 조종하여 오차 없는 정밀한 수술을 집도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 우리 주변의 배송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서비스 진화 키워드로 운송수단 최소 거리와 물류센터를 정했습니다.
운송수단의 완전 자동화 및 최소거리 길찾기입니다. 도로 상황, 배송 물품의 크기와 무게, 긴급성에 따라 AI가 최적의 운송수단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가장 빠른 길을 찾습니다. 소형 긴급 배송으로 AI가 분류했다면 배송 드론이 공중의 최단 경로를 이용해 10분에서 30분 내로 배송하고 일상 배송으로 분류했다면 자율주행 지상 로봇이 인도를 따라 저비용으로 24시간 배송합니다. 좀 더 긴 시간 배송하죠. 물류센터입니다. 더 빠른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관되는 위치가 고객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류센터가 이런 식으로 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 물류센터의 분산화입니다. 도시 외곽에 있던 거대한 중앙 물류창고의 기능이 도심 곳곳으로 분산됩니다.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의 보편화입니다. 대형마트의 유휴공간, 문 닫은 상가, 편의점 지하창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까지 도시의 모든 공간이 잠재적인 소규모 물류 거점이 됩니다. 다크스토어 형태의 완전 자동화, 로봇만이 움직이는 다크스토어 형태로 운영됩니다. AI의 명령에 따라 피킹 로봇이 주문된 상품을 찾아내고 분류 로봇이 포장 및 최종 배송 로봇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입니다. AI가 날씨, 지역 행사, SNS 트렌드, 과거 판매 데이터, 지역 주민 구매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한 재고량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자동으로 발주를 넣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 부족이나 과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VR, AR 콘텐츠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 일상 비서입니다. AI와 연동된 AR 글래스가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인지 보조 도구로 제공됩니다. 기능으로는 약 복용 알림이 있습니다. 정해진 약 먹을 시간이 되면 AR 글래스 시야에 지금은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약통의 위치가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안면 인식 및 이름 기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시야 한쪽에 김영희님과 같이 작은 정보 태그를 띄워주어 이름이나 관계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별 작업 가이드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서나 세탁기 작동법처럼 복잡한 순서가 헷갈릴 때 각 버튼이나 다이얼 위에 1, 2버튼 누르기, 2, 다이얼 돌리기와 같은 AR 가이드가 단계별로 나타납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억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줄여주어 어르신이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를 위한 VR 콘텐츠는 VR 소셜 클럽입니다. 불용증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 모여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는 소셜 VR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기능으로는 가상 경로당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각자의 집에서 VR로 접속하여 가상 바둑, 장기, 고스톱을 두거나 함께 가상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동년배의 취미 공유입니다. 젊은 시절 영화나 음악을 좋아했던 어르신들이 모여 가상 시네마에서 그 시대의 극장 분위기를 재현한 공간에서 함께 고전 영화를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신체적 능력과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사교의 장을 제공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과학기술에 의해 PPT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